사실 어떤 교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교수자의 어떤 의도대로 학습자들이 제대로 학습을 진행했는가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시험은 뭐 객관식 시험과 뭐 주관 시험도 뭐 있겠지만 시험 자체는 그런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어떤 교육에서의 어떤 기능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몽고메리라는 학자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부여하고 시험을 잘 봤나 못 봤나에 따라서 너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어 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시험 결과를 비교해 봄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부분은 못했구나, 쟤보다는 내가 더 잘하고 싶은데 라는 식의 경쟁을 촉진하고 선발이 이루어지고, 너는 이 정도 자격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뭐 학교는 갈 수 있어, 이 정도의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선발의 기능이 제시가 되고,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에 대한 유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목표에 따라서 교육 목표에 따라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룰 거니까 요렇게 학습을 해 라는 식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기능을 담당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시험이 먼저냐 아니면은 교육과정이 먼저냐에 대한 어떤 논란이 제기될 수가 있지만, 시험은 교육과정과 연계가 됨에 따라서 시험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구성되고는 합니다. 네, 그것을 이제 좀 공식화하는 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학업 성취를 확인을 하고 미래 학습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을 겁니다. 특히 미래 학습을 예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예시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사실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죠. 지금까지의 어떠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미래의 학습을 예언하는 어떤 시험의 교육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어떤 평가 방식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시험의 순기능은 어떤 학습을 제대로 했느냐 말았느냐, 혹은 교수자가 교수를 제대로 진행을 했는가 아니면 제대로 진행했지 못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관리를 교육의 질적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평가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의 교수자 간의 어떤 비교는 학습자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학교 간의 비교도 가능하죠. 똑같은 시험을 보게 되면 뭐 수능이나 아니면은 모의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이 수학 시험을 한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래도 한 30점 정도, 한 40점 정도는 맞아야지 그래도 고등학교 수업을 제대로 들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저학습 수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시험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할은 굉장히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학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시험만은 문화자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학생을 주관적으로 평가만 하게 된다면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 굉장히 강력한 상태에서 교수자가 어떠한 특정한 기준만을 가지고 얘는 나한테 잘하니까, 얘는 그래도 말솜씨가 뛰어나니까, 발표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옷을 잘 입고 오니까, 얘는 식습관이 바르게 잘 정돈되어 있으니까,
그 특정한 기준만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험 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일부분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어떤 그런 주관적인 평가 기준, 주관적인 편견에서 탈피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선발 기준을 시험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험의 순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시험의 역기능도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시험이 결국 특히 이제 오픈북이 아니라 클로스북인 경우에는 암기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가중치를 둔다라는 점이 하나의 역기능이 될 수가 있고, 시험이 모든 교육기능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선택적 학습과 선택적 교수,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특히 고등학교 때 EBS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수학 같은 경우는 기와 벡터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거기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선택적인 학습과 교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시험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이제 시험의 역기능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매 순간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를 했던 기억들을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좀 왜곡된 학습 방법, 잘못된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게 하고, 또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또 시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다 보면 어떤 혁신학교와 같은 교육개혁이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의 이제 사회적 기능은 전체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시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선발 기능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반면에, 갈등론자의 입장에서는 지식이 굉장히 위계화되고 공식화됨에 따라서 일부 지식이 또 이데올로기와 연결이 된다면 이데올로기의 주입 가능성, 이 이데올로기의 주입을 통한 사회의 통제, 그리고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에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겠고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정답이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별로 갖지 않잖아요. 시험에서의 정답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일부 사람들이 어떤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정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제 받아들이기를 기대받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권위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공식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라는 어떤 제도 아래에 굉장히 종속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시험이 자칫 잘못하면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사회의 통제를 가져오는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점을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고, 교사가 될 입장에서는,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이라는 제도가 가질 수 있는 역기능, 이와 같은 역기능에 대해서 계속 주지하고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선발의 기능과 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어떤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시험의 기능을 이제 우리는 대학 입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클립에서 이어나가도록 하죠.